안녕하세요. 생생한 전자금융 범죄와 그에 맞설 수 있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실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 범죄에 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있는 송재철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소비자보호부 전화사기 대응팀의 송재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이제 새로 합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희 팀은 보이스피싱범들과 전쟁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농축협 직원분들과 함께 대포 통장을 근절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뛰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농축협 계좌에 대한 의심 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기 계좌로 의심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김목준 교수님하고 두 분이 아주 생생한 정말 그 케미가 잘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사례 배틀을 한번 해보신 것도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준비는 꽤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송 팀장님이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게 풍부하시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로 두 분이 함께 해주시면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다 알고 이 전자금융 사기에 맞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멤버도 들어오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간단한 테스트 퀴즈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요? 예. 세 분을 상대로 해서 자녀가 원한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으실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보시고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혹은 문자로 이런 걸 물어보면 여기까지 가능하다 하면 O, 이건 안 된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빠, 나 지금 용돈 5만 원 정도 보내줄 수 있어? 그럼 오. 네, 내려주시고요. 아빠, 나 지금 전공 책 사야 하는데 2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전공책 비싸요. 전공책 비싸요. 전공책 비싸죠. 요즘 대학생들 교재가 엄청 비쌉니다. 아빠, 나 노트북 사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해. 지금 링크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대신 결제해 줄 수 있어? 이건 약간 세모인데 일단 그거는 노트북을 산다고 하니까 저는 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학생들이 비대면 시대가 돼 보니까 그 영상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나는 거기 아무래도 찜찜한 게 예. 링크입니다. 링크. 저는 링크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링크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모 약간 소심해지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빠, 나 핸드폰이랑 카드를 다 잃어버렸는데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사야 하거든? 아빠 신분증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결제 좀 해도 될까? 상품권은 X. 아우, 세 분 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X를 드셨네요. 자, 테스트는 종료했고요. 그럼 마지막 항목에는 세 분 다 네.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X를 바로 드셨어요. 네. 이유를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내라는 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분증 때문에. 신분증. 예. 그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범들의 사기 수법이 들어 있어요. 보니까 상품권,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산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빠 신분증으로 회원 가입한다. 이런 내용 등등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품권 그리고 신분증에서 예. 딱 막히더라. 예. 자, 우리 이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승지철 팀장님은 딱 보면서 이게 사건이다라는 촉이 왔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딱 촉이 왔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악용하는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신분증까지 보내서 피해를 보는 사건들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모들 세대는 익숙하지 않은 여러 금융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걸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 자녀한테 뭔가 못 해주는 것 같은 이런 그 부모 마음을 이용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마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피해액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최근에는 목소리로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 아니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깨똑 예. 이걸로 대화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평소에도 많이 일상생활을 그러다 하니까. 보니까 문자로 이거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범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가고. 팀장님,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중장년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 보셨고요. 올해 상반기에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실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근데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메신저 피싱 피해는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 피해액 중에서 55.1%가 메신저 피싱이고요. 또 그 중에서 메신저 피싱 피해액 중에 93.9%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전 수법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게 뭐 방송에서도 많이들 그러니까. 보시고 뉴스에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만한 수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들 쉽게 당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사건 스토리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A씨.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 살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A씨의 핸드폰으로 도착한 메시지 한 통. 시집간 딸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려 고장났다며 처음 보는 번호로 보낸 메시지였다. 평소 딸아이가 즐겨 사용하던 이모티콘부터 말투까지 누가 보낸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아유, 다 커서도 칠칠 맞다니까. 문자 메시지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간 A씨와 딸. 회사 업무차 필요한 상품권인데 임의로 사용하는 폰이라 결제가 어렵다는 딸의 말에 흔쾌히 본인이 미리 결제해 줄 것을 약속하는 A씨.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딸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준 A씨. 회사 일로 바쁜 딸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그저 기뻤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사건은 다음 날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다. A씨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니 거래은행의 잔고가 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도착한 것. 확인을 위해 A씨는 빠르게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계좌로 어제 오픈뱅킹 계산한 건 맞으실까요? 오픈뱅킹이요? 아니요. 현재 고객님 명의로 오픈뱅킹 개설되어서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고객님이 하신 게 아니시라면 아니요. 최근 신분증을 분실하신 적 있으신가요? 설마. 잠시만요.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서둘러 집으로 들어온 A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이제 전화 고쳤어? 이게 전화 돼? 전화? 당연히 되지. 왜? 너 어제 엄마 신분증으로 상품권 산 거 말고 또 뭐 했어? 상품권? 아 무슨 소리야. 너 어제 엄마한테 문자해서 상품권 사야 된다고 신분증 찍어서 보내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방금 알아보니까 오픈뱅킹 개설해서 누가 돈을 인출했다는데 그게 너인가 싶어가지고. 엄마 알아듣게 천천히 말해봐. 나 엄마한테 신분증 찍어달라고 한 적 없어. 핸드폰 망가지지도 않았고. 무슨 일인데 뭔 일 생긴 거지?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어떡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말 문자 한 통에서 시작해서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순식간에 계좌 잔고가 0이 됐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가능한 얘기인데요. 신분증을 찍어서 전송한 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신분증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요즘엔 그 신분증 사진으로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핸드폰 개통이 가능해요. 네. 핸드폰도 개통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또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심지어는 이제 오픈 뱅킹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송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픈 뱅킹을 하게 이제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전 재산 털어가는 건 식은죽먹기라는 거예요. 오픈뱅킹은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 은행이 한 계좌만 있으면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의 예금에 그 인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조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기범 입장에서는 어떤 이 피해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면 그 피해자의 다른 은행에 있는 예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오픈뱅킹을 이용해서 다 한꺼번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 듣다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은행 기계, ATM 기계 여기서 이게 돈 찾을 때는 100만 원 넘게 돈을 이체하고 난 다음에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픈뱅킹에서는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오픈뱅킹 같은 경우는 30분 지연 인출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기존에는 그 ATM 기기를 통해서 돈을 인출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금융을 통해서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런 식으로 뭐 영상 보신 것처럼 자녀를 사칭하는 범죄가 굉장히 많죠. 이게 각각 그 수법들은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딱 하나 있어요. 있기는. 링크를 누르라고 하거나 또 카드, 신분증, 그다음에 송금, 현금 뭐 이런 거 등등 용어가 나오면 그건 의심해야죠. 저희가 매번 지난해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신분증이든 카드든 현금이든 뭐든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은 꼭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자녀와의 통화를 어떻게 됐건 차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플을 잘 누르지 않으니까 자녀의 전화를 끄게 만드는 수법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 있거나 직장에 가 있는 자녀한테 막 그 욕설을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거나 이른바 시비를 거는 거죠. 먼저 그 자녀에게 그 전화를 걸어서 자녀한테. 그래서 막 욕설을 하거나 막 광고 문자를 계속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수업 중에 자꾸 이상한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꺼놓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속이려고 할 때 이제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꺼져 있는 거죠. 미리 작업을 다 해놓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군요. 치밀하게. 자녀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할 방법조차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찌됐건 놀라고 흥분하고 그냥 두렵게 만드는 이런 수법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그 권일우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사기범들이 정말 너무나 치밀합니다. 치밀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변화하는 사기 패턴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급정지를 선제적으로 지급정지를 합니다. 그럼 사기범들이 몇 번 이거를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금방 회피해 나갑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 하면 걸리는 거나를 금방 캐치를 하고 다시 또 거기 빠져나가요. 그 정도로 사기범들은 치밀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정말 이게 내 딸인가 내 아들인가 이거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뭐 일선에 있을 때 이 사건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당한 걸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런데 본인 돈이 있는 게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자식들한테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자식들한테 면박당할 거를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이러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 그리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속은 겁니다. 속인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속은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건 자녀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꾸 숨기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줄어들지 않고 진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이 범죄 이제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자녀뿐만 아니라 뭐 아는 사람, 지인들 누구라도 일단 금품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들끼리만 아는 암호를 정하자. 그 정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도 아빠 갑자기 내가 뭐 택시비가 얼마 모자라는데 3만 원만 보내줘. 그러면 무슨 뭐 아이콘이나 뭐 이렇게 토끼 아이콘이나. 토끼 아이콘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아 이게 진짜구나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도 문자지만요. 카카오톡 이용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뭐 어르신들도 많이 해요. 예.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 아래를 이렇게 보세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주황색 지구본 모양이 뜰 거예요. 아, 사람 얼굴이 아니라 예, 예. 이게 즉 말하면 뭐냐면 해외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카카오톡이 예. 아니라 외국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그렇습니다. 보낸다는 그. 예, 해외에서 보내는 거라는 표시가 주황색 그 지구본 둥그렇게 지구본 모양으로 이게 뜨면 이거는 저 해외에서 사기 그 계좌가 개설된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쏙쏙 끄집어내서 오늘 전해주셨는데요. 절대 오늘 세 분이 전해주신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녀 사칭 범죄의 뒷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뒷이야기와 또 구체적인 해결 방법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유진 수사관입니다. 일단 이 통장들이 불법 연결로 사용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주범 씨가 이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시면요, 간단한 피해자 입증 조사를 받으셔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인 앞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본인께서는 제가 묻는 질문에 그냥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진술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이해하셨어요?